자, 원의 방정식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파란색 번호로 적혀져 있는 문제는 우리 이번에 사용하는 내신 교재 원의 방정식에서 유형 마스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제를 골랐으니까 거기다가 필기해가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 빠르게 풀 거야, 가벼운 것들은. 자, 1번. 자, 원은 나타나도록. 자, 이거는 그냥 단순 일반형에서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쓰는 거죠.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 이거 이용하면 k값이 바로 나오겠죠. 단순하게 이것만 쓰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1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조건만 쓰면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뒤에 똑같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는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b는 1이다. 이런 조건까지 충분히 응용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을 두 가지 유형으로 볼 건데, 첫 번째는 많이 나오는 지름을 양끝으로 하는 유형. 자, 그래서 얘는 지름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의 지름이 양끝에 있다면 이렇게 그 두 개의 지름의 양끝점이 1,0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 찾으려면 당연히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해야 하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것의 중점으로 나오죠. 0,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니까 원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겠지. 3번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 그러니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아시다시피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총 4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너희가 어디 부분에서 접하는 건지를 찾으려면 중요한 게 그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이 x축하고 y축에 둘 다 접할 때는 원의 반지름을 r로 잡고 1사분면일 때는 원의 중심이 그럼 r, r이 되겠지만 만약에 4사분면에 접하게 된다. 그러면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중심을 바꾸시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힌트가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원이 2사분면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원이 2사분면에 있겠죠? 그렇다면 원의 중심은 당연히 마이너스 r, 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원의 방정식 세우면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그것이 마이너스 1,2를 지나간다 라고 풀면 자연스럽게 r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했다면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활용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볼 거야.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 원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원의 접선이 서로 수직인 거, 이 유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원의 접선이 수직일 때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야기하면 정사각형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사각형이 주어질 수밖에 없고, 얘랑 이 대각선의 길이비가 1대 루트 2 관계, 이걸 쓸 거야. 자, 이게 왜 정사각형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원의 중심이 0,0이야. 문제 써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야. 그러면 임의의 a,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걸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이게 먼저 그려놓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이쿠, 여기 있는 요 점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만나서 생긴 점이 바로 a,0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가 a,0. 자, 그래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건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각각의 접선에다 수선을 내리면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 바로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는 원의 반지름을 이미 알지. 반지름이 2.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0이랑 0,0 사이의 거리, 즉 a제곱 거리 구하면 a제곱이 되겠네. 여기 루트 씌운 거. 이게 바로 1대 루트 2 관계니까 2루트 2다. 이렇게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8번 유형이 응용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자, 오른쪽에 문제 번호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출의 고백이니까 찾아서 보시면 돼요. 자, 53번도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얘랑 얘가 지금 서로 수직인 그 상태를 보고 푸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예 접근하는 시작이 이 길이 1대 루트 2가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점까지 선분 내렸을 때 이 반지름하고 얘 사이 거리, 이게 바로 1대 루트 2 관계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문제에서 반지름은 이미 1이라고 나왔네요. 자, 반지름이 1이고 중심은 1,1이라 나왔으니까 표현만 해볼게. 여기가 1,1이고 반지름이 1이다. 자, 그럼 이제 나는 m을 구할 건데 m이라는 걸 봤더니 문제에서 이렇게 생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군요. 자, 그러면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기울기를 구하려면 지금 얘는 여기 길이를 이용해 볼게. 여기가 지금 반지름 1이니까 아까 우리 1대 루트 2 쓴다 그랬지. 그럼 여기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요거랑 요거가 지금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게요. 자,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일까? 요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mx-y는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1,1 사이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다 라는 걸 사용할 거고, 그러면 점직거리 구하는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점직거리 구하는 식에다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2분의 루트 2다. 자, 그래서 양쪽을 제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m 값이 2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원의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1대 루트 2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응용이 되는데, 어쨌거나 스타트는 1대 루트 2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누구랑 누구가 1대 루트 2인지 명확하게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내린 수선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깥쪽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1대 루트 2,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보조선 잘 그리시고 문제를 잘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4번. 자, 14번은 문제를 보자마자 느껴야 되는 게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다. 이거 보자마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라는 거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위치에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대2를 나누는 점이라는 게 1대2를 내분한 점과 그 다음에 1대2, 1대2로 외분한 점, 요거.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나가는 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개념 설명할 땐 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분점, 외분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둘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x 좌표만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내분점부터 찾으면 얘는 얼마일까? 2하고 마이너스 4의 3등분 점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외분점, 얘는 요거랑 요거랑 지금 거리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조금 더 빨리 나오고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원의 반지름도 4라는 게 빨리 구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볼게요. 자, 구하는 건 PAB 넓이의 최대값인데 P라는 점은 원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A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이더라. 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점 AB가 여기 있으니까 P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지겠지. 자, 근데 만약에 P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인 거고.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려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해야 될까? 그걸 찾으면 되죠. 그게 바로 원의 반지름을 높이로 하는 삼각형, 즉 P의 위치가 대략 이 위치.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고, AB의 길이가 6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4니까 넓이는 쉽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갈게. 자, 16번은 선생님이 타이틀을 적어 놓은 것처럼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인데,
자, 삼각형의 중선 정리가 뭐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삼각형이 있을 때 너희가 여기에 중선을 그렸어. 이렇게 길이가 같은 중선이라고 볼게. 자, 그랬을 때 중선 정리가 뭐였냐면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은 여길 m이라고 놨을 때 BM 제곱 플러스 AM 제곱의 2배,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삼각형의 중선 정리였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이 조건을 활용하는지 문제로 들어가 보면, 자, 원이 있고 두 점이 있어요. 자, 원이 x축하고 y축이 만난 원점을 중심으로 하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칠게요. 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반지름이 1이고요. 자, 그랬을 때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2 대충 뭐 여기라고 치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1,4 대충 여기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P라는 점이 문제에서 어디 있다고 하냐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P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저기 넓이의 합이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겠는가인데, 자, 예를 들어서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얘랑 제곱의 합이 구하는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일 거고, 자, 만약에 P가 이번에는 뭐 여기 있다고 치면 얘는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애들 중에서 제곱 플러스 제곱의 합이 가장 짧은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길이 합이 짧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곱이 합이 짧은 거니까 얘는 단순하게 뭐 대칭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중선 정리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AB 제곱 플러스 AC 제곱을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이라고 볼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PA 제곱 플러스 PB 제곱은 2배의 BM 제곱 플러스 PM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중선 정리에 의하면.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짧은 거여야 되는데, 중선 정리는 아시다시피 아무거나 긋는 게 아니라 AB의 중점이 있어야지 찾는 거죠. 그러니까 AB의 중점을 여기라고 놓을게요. 여기가 M. 자, 이 중점은 위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봤을 때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M점의 좌표도 고정이 되어 있죠. 실제로 구해보면 M값은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될 거야. 자, 그러면 P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의 합의 2배가 되는 거야. 근데 AM의 길이 고정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엔 여기 있는 이 길이가 가장 짧아야 이 값이 최소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선의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어떻게 지나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중점의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 그 중점이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원의 중심과 이렇게 그었을 때, 중심으로 연결했을 때 그때 이 길이가 가장 짧은 P점이 되는 PM의 길이가 될 거다라는 거야. 따라서 너희가 찾는 삼각형에서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라는 것은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구할 것은 그것의 최소값이 바로 저 P의 위치니까 나는 M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M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찾으면 0,0하고 마이너스 1,3 사이의 거리니까 아마 루트 10이 나올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반지름 1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PM의 길이가 바로 루트 10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M의 길이는 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나오죠. 자, 이 길이를 구하면 아마도 루트 5가 될 것 같아. 맞나요? AM 4에다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공식에 넣으면 바로 이 값이 최소값이 된다. 자, 방금 설명했던 이 유형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한번 너희가 이게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잘 까먹지는 않을 거고, 이 문제는 솔직히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왔을 때 너희가 이 방법을 중선 정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답이 많은 유형이니까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제곱의 합의 최소 구하는 거 중선 정리 쓴다.
자, 그럼 이제 18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가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 D랑 R로 이제 식을 세 가지로 표현했었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아무래도 접할 때야. 자, 그래서 접할 때 문제를 뽑아봤고요. 원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직선과 접한다. 그러니까 원을 평행이동 시키면 어떤 원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주어져 있는 특정 직선이랑 접한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접할 때 그 특징, 성질을 쓰면 되죠. 자,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식을 세운다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원의 방정식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a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돼서 원의 중심은 a,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x-2y-3은 0이 되지? 그럼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가 평행이동해도 변하지 않는 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 1 플러스 4,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다가 a, 0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우니까 a 빼기 3의 절대값, 그것이 바로 루트 5다. 풀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8번 유형처럼 원과 직선이 접하는 관계 이용해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59번이고요. 59번은 문제풀이 방법부터 답구하는 어떤 그 걸러내는 작업까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얘는 외울 정도로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자, 59번. 자, 59번 보시면 문제에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y는 x제곱 위에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원의 중심의 좌표를 뭐 a, a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a라고 나왔으니까 다른 걸 써볼게요. 좌표를, 미지수를. 원의 중심을 뭐라 나올까? k, k제곱 이렇게 나올까요? 자, 얘가 원의 중심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조건이 나왔냐면 그렇게 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이래요. 와우.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우리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y축에 접한다. 그러면 원의 x좌표 여기에 절대값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k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k의 절대값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찾는 그 원을 식으로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x-k제곱 플러스 y-k제곱의 제곱은 k제곱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원이 있는데 원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직선에 루트 3 마이너스 2라는 3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대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위를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떠있냐?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원이라는 거지. 자, 여기 얘를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상태를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y는 루트 3x-2랑 접하는 원이 두 개다. 자, y는 루트 3x-2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어차피 양수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두 개다라는 것은 이게 이차함수가 끝없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얘가 또 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답의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얘는 y축에 접하면서 파란색 직선하고 동시에 접하려면 아마도 원의 중심은 일사분면이어야 하겠죠. 그죠? 그럼 벌써 k가 양수라는 힌트도 얻어질 수 있겠네. 자, 아무튼지 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풀어야 되는 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조건으로 풀어줄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법 이용해서 풀어줄게요. 그러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아까 뭐였냐면 k, k제곱이었다. 그럼 이제 반지름이 뭐라고 알 수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k다 라고 알 수가 있죠. 왜냐면 k의 위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게요. 자, 직선이 루트 3x-y-2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점직거리 이용할게. 그러면은 3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k하고 k제곱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3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까지. 자, 이것이 바로 k다 라고 나오는 거고, 양변에 곱해서 이제 제곱 절대값을 풀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애가 루트 4니까 2가 돼서, 즉 분모는 없어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이 2k가 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절대값을 풀어줄게. 루트 3k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이 항에서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2는 0. 그래서 여기에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해서 근해 공식에 넣어가지고 k 값을 찾아주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k는 내가 양수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k 값 중에서 양수인 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요거 문제 생각보다 문제 엄청 많이 나오니까 방법 알아두실게요. 자, 그럼 이제 25번. 자, 현의 길이 활용하는 문제. 원에서는 사실 이제 기본적인 원의 성질인 뭐 피타라든가 아니면 중3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원의 성질, 뭐 현의 길이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 지금 25번도 중3 때 많이 풀었던 그 스타일의 문제예요. 자, 보실게요. 25번 보면, 자, 현의 길이가 주어졌어. 현의 길이를 구하거나 현의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할 거야. 지금 뭐냐면 얘는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 있어요. A랑 B. 자, 그랬을 때 현의 길이가 4라는 것은 AB 길이가 4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여기 원의 중심을 오라워 놓으면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반지름을 알고 현의 길이 반띵을 아니까 이쪽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D 구하는 공식, 그걸 이용하면 K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나오는 유형이야. 25번은. 자, 단순하게 이제 현의 길이 활용하는 문제가 25번인데 그걸 조금 더 뛰어넘는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기출의 고백 52번 문제예요. 얘 한번 볼게. 자, 우선은 글을 먼저 살펴봤을 때 얘를 보자마자 혹시 떠오르는 공식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자, 예를 들어서 원 바깥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하고 접하는 접선이 있었을 때 너희가 배웠던 공식이 있어. 그게 뭐였냐면 이 접선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다 라는 거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접선의 제곱이 이쪽 길이의 곱이니까 PTAB라고 놓으면 PT제곱이 PA 곱하기 PB. 자,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바로 52번이더라. 자, 문제를 보시면 여기 3의 길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즉 얘 같은 경우는 AP 곱하기 AQ 이걸 쓸 거고, 그렇다면 접선을 하나 알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접선을 구하게 접선을 임의로 하나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대략 접하게. 자, 이게 접하게 그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내가 임의로 그리는 거지 얘가 Y축하고 그 접하는 그 접점을 지나가는 건 아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어딘가 접점이라고 칠게요. 자, 그럼 얘가 원의 여기 정도로 놓을까? 그림이 좀 이상하네. 얘가 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원의 반지름은 루트 10이 될 거고, 자,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접선의 길이야. 그래야지 AQ의 길이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OA 길이, 자, O의 길이 찾아보면 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25에서 10 빼니까 여기 루트 1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접선 길이 찾았고, 자, 그럼 우리가 접선의 길을 찾은 이유는 뭘 구하기 위해서냐면 처음에 AQ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고, 실질적으로 AQ 구해서 뭘 쓸 거냐면 PQ의 길이, 즉 현의 길이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AQ의 길이는, 자,
직선의 제곱 15가 3 곱하기 3 더하기 AQ 3 곱하기 AQ가 되는 거죠. 따라서 AQ의 길이가 5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길이가 5면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현의 길이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내가 현의 길이를 왜 자꾸 구하려고 했냐면, 자, 문제에서 결국에 찾는 게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선은 4,3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모르니까 m 곱하기 x 빼기 4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즉 이 직선과 현의 길이를 아니까 5에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의 길이가 필요했던 거야. 방금 25번에서 봤던 것처럼. 따라서 현의 길이는 1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OQ 연결하면 반지름 루트 10이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했을 때 D의 길이가 바로 9가 되더라. 3인가요? 자, 그럼 D가 3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점직거리 직선 mx-y-4m 더하기 3은 0과 요거 지금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3이다 라는 걸로 식을 세우면 m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현의 길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 내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원과 직선의 거리. 자, 원과 직선의 거리 이용하는 것은 점직거리 이용하는 걸 이용해서 너희가 최대 길이랑 최소 길이 같은 것들을 구하는 걸 하죠. 자, 점직거리는 앞에서도 꽤 있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면 지금 28번 같은 경우 보면 원 위의 점 P랑 그 다음에 이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랑 최소. 자,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랑 최소면 직선이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아시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것을 만약에 D라고 표현하면 당연히 최소 길이가 되는 것은 D에서 R 뺀 거고, 그 다음에 최대 길이가 되는 것은 D에다가 R 더한 거죠. 그거 이용해서 우리는 최대치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응용이 되면 문제 30번처럼 나올 거란 얘기야. 자, 30번을 볼게요. 보면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이 3,-3이고 직선이 있어요. 자, 오메 이게 뭐야?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의 중심이 3,-3이고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얼마인지부터 먼저 찾을게요. 자, 그러면은 점직거리 루트 9에서 16 5분의 그 다음에 3,-3 넣으니까 9 -3 플러스 12 더하기 14인가요? 자, 그럼 점직거리가 5분의 26에다가 35 따라서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7이니까 당연히 거리가 가장 짧은 길이는 반지름이 지금 3이니까는 4가 될 거고요. 가장 거리가 먼 거 최대는 7에다가 3 더하니까 10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최소 길이가 바로 4고 최대 길이가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런데 봐봐. 문제에서는 구하라는 게 최소 최대가 아니라 그 점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 P가 모두 몇 개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너희가 생각했듯이 아마도 가장 짧은 거랑 가장 긴 거 사이에 있을 거니까 몇 개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는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P의 개수예요. 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거냐면 가장 짧은 거리 4가 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P야. 그치? 근데 만약에 중간에 길이가 5인 게 하나 있다 칠게요. 자, 5인 게 만약에 여기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길이가, 근데 이 점이 반대쪽으로 대칭으로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거리가 5인 점이. 즉 뭐냐면 거리가 정수인 것의 종류는 4부터 10까지 총 7가지가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정수인 점의 개수는 길이가 똑같은 5일 때 점이 2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최소 길이가 4인 거 5, 6, 7, 8, 9, 10 거리가 정수인 게 이렇게 되겠지만은 가장 짧은 거리는 당연히 1개겠죠. 유일하게 점이 하나니까. 가장 긴 것도 단 1개지만 5부터 9까지는 점이 다 2개씩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되지? 대칭으로. 그래서 전체 개수는 하나 더해서 2개에다가 얘가 총 10개가 더해져서 총 12개다.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 그래서 30번을 활용한 문제가 같은 페이지에 삼각형 넓이로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그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나올 거란 얘기야. 지금 이거는 기출의 고백 125쪽에 있는 대표 유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원 위로 움직이는 점 A에서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BC를 연결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대요. 자, 그럼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인데 이것이 넓이의 최소 최대를 찾아라. 넓이의 최소 최대.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정삼각형이 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주어져 있는 정삼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짧고 가장 길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지 느낌이 벌써 오지.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과 만나는 최소 길이가 되는 점,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었을 때가 가장 짧은 넓이가 가장 작은 정삼각형일 거고, 반대쪽에 이제 거리가 가장 먼 거, 요거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이 넓이가 최대인 정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높이가 최소인 거랑 최대인 걸 구해서 넓이 구해주면 되는 유형인 거지. 그래서 이제 너희는 점직거리의 최대 최소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하고 접선 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 남은 것 같아요. 자, 원의 방정식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자, 35번하고 41번은 단순하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쓰는 거예요. 자, 얘는 둘 다 기본형만 나왔으니까 조금 심플하겠네. 자, 35번 보시면 원에서 원에 있는 이 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접점이 주어져 있는 거지. 자, 접점이 주어져 있고 원의 기본형이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이 있었죠. 자, 그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원의 접점이 만약에 x1, y1이었다면 얘로 찾는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요거 공식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대입하면 끝나지. 따라서 x 빼기 3y는 1. 끝났죠? 자, 41번도 마찬가지. 41번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얘도 기본형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개가 나왔었고요. 그때 그 공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 공식이 있었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나지.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식으로 활용할 수 없고 그냥 풀어야 된다는 유형이 바로 39번 유형에 있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원에 접하는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길이, 자, 그냥 단순하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만약에 P 5,1이 여기라고 칠게.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은 두 개 나오는 거 아시죠? 자, 두 개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접선을 그렸을 때 하나가 접점 T라고 놓으면 이 길이가 얼만가요? 자, 반대쪽에 생기는 접선 길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접선이 주어지는 것도 다 삼각형의 피타 이용하는 거.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 수선을 내려버리면 얘가 원의 중심과 P를 연결했을 때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너희는 반지름과 원의 중심의 좌표만 알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나오니까 접선 길이를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게 표순형으로 모양 바꿔주면 5에다가 맞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1,2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요거 사이의 거리, 중심과 P 사이의 거리가 16에다가 1단 루트 17인가요? 그럼 이거 길이가 나오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걸 이용한 문제가 바로 64번 유형이야. 자, 64번 보시면 원은 두 개가 지금 크기가 다른 원이 주어져 있으나 지금 얘 같은 경우는 P라는 점에서 이렇게 접선 그었고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그것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힌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접선을 구했던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냐면 왼쪽 원 O에서 Q까지 선분 내렸을 때 얘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어딘지 몰라. 그치만 여기 길이가 있을 때 여기 5P제곱 빼기 1이 바로 QP가 되는 거지. QP 제곱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큰 원. 자, 큰 원도 중심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얘를 모양을 바꿔볼게요. x-4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3의 제곱은 25는 4. 그러므로 반지름이 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P하고 여기 얘를 5'이라 놓을게. 자, 5'이라 놨을 때 여기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얘를 안다면 지금 P 아래 길이가 나오겠죠. 따라서 즉 5'P 제곱 마이너스 4가 이번에도 P R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냥 이 두 개가 같다. 얘랑 얘가 같군요. 이걸로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냐면 X축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X축 위에 있는 P라는 점을 뭐 A, 0이라고 잡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가 서로 같다. 그럼 5P제곱 요거 얘 사이의 거리는 A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P, 5'의 좌표가 4,-3이니까 둘 사이의 거리는 A-4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지. 따라서 얘 빼기 1이 얘 빼기 4랑 같다. 풀어주면 A 값이 하나가 딱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에 잘 나오는 유형들을 조금 빠르게 쭉 진행했으니까 너희가 설명 들은 걸 바탕으로 문제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잘 이해 안 됐던 거 있으면 다시 보시고, 다시 봤는데도 뭔가 이해가 안 됐다 싶으면 쌤한테 도움의 요청을 하세요. 그럼 오늘 이만.